스타트. 안녕하세요. UKTalks 웨비나 시리즈 2탄 7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연구문화원 교육사실 홍지연입니다. 지난 12월에 진행했던 학부편 웨비나 시리즈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엔 석박사 유학 그리고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11개의 웨비나를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세션은 대학원 진학 이후 경력직 재취업과 이직을 미리 계획하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영국 글로벌 기업과 인재채용 기업의 인사부서 매니저 두 분과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전 세계 31개국의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채용 기업 로버트 월터스의 김동환 매니저와 대표적인 영국 글로벌 기업 다이슨의 한국지사 인사 담당자 이상형님 이렇게 두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는 약 50분간 우리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사의 발표가 끝난 후 실시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니까 연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세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우측에서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신 경우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옵니다. 채팅창에서 공감 가는 질문이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높은 질문 위주로 골라서 저희가 답변을 부탁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또한 저희 종료 전에 댓글이나 코멘트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매니저님. 제가 간단하게 직함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기업과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매니저님, 로버트 월터스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대정보다는 저희 B2B단에서 잘 알려지는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를 수 있는 저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과 함께 어떤 일 하시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로버트 월터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본사는 1985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한국에는 11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31개 도시에서 지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인더스트리와 직무별로 좀 팀이 나눠져 있고, 제가 있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B2B와 B2C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HR&D 리갈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한참 핫한 이제 테크 쪽 관련해서도 뭐 테크 앤 트랜스포메이션, AI 앤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 뭐 SCM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토모티브, B2C 앤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다양하게 좀 팀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 기업의 니즈에 맞게 직무별 그리고 이제 연차별 인재 추천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환님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파이낸스 B2B 쪽을 담당하고 있고, B2B 회사들 안에서 이제 커머스 파이낸스 쪽 그 후보자분들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융권, 파이낸스 서비스 쪽 관련해서도 뭐 프론트 오피스, 미들백 오피스 포지션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그 기업의 니즈와 맞는 이제 인재분들을 한 분씩 뵙고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인재분들을 기업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형 매니저님께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지난 12월에 했던 학사과정 웨비나 때도 함께 해주셔서 사실 두 번째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한 회사 소개랑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슨 코리아 인사팀에서 HR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네, 저희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임스 다이슨께서 1991년에 창립한 영국 기업이고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3,000명의 다이슨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제 직영 진출을 시작을 해서
이제 5년 차가 되는 기업이고요. 본사는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및 직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이슨 코리아 직원이 약 260여 명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친숙한 제품이 많으실 거예요. 주력 제품은 이제 생활 가전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R 업무만 이제 한지 11년 정도가 되었고, 다양한 그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력을 쌓아왔고, 현재는 다이슨 코리아의 영업 조직과 리테일 본사 쪽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건 글로벌 취업 시장이건 항상 이제 전보다 취업이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가 먼저 김부동 매니저님한테 인재 채용 기회를 관점 봤을 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그 막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그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만연하게 되면서 채용 시장도 잠깐 좀 얼어붙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던 포지션들이 좀 장기간 홀드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퍼가 나왔다가 뭐 지사가 갑자기 철수하게 됐다라는 좀 황당한 이제 의견들을 들어서 채용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코비드-19은 좀 장기적으로 같이 안고 가야 될 리스크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좋아진 상태이고, 그런 코비드-19의 어떤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이슈니까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들을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 뭐 이제 재택근무부터 다양한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는 좀 안고 와야 될 리스크로 인식이 되면서 채용 시장도 조금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은 기업들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수혜 기업으로 불려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인더스트리도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뭐 이커머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언택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뭐 플랫폼이나 어떤 뭐 그런 서비스를 위한 개발자 포지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제조업 중에서의 자동차 쪽은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오히려 또 새로운 포지션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직자가 자신의 경험이랑 교육을 잘 이렇게 온라인하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상혁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픈 포지션 수가 뭐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지, 뭐 지난해 혹은 코로나 전이랑 비해서 어떤지, 입사 경쟁률은 어떤지 그런 추세가 좀 궁금한데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비드-19 상황이 굉장히 채용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이 정말 경쟁력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인지를 항상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포지션을 충원하는 그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됐는데, 특징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제 구매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커머스 쪽 포지션이 많이 새롭게 생겨난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그쪽. 그리고 이커머스 조직에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분석을 하는 애널리틱스 잡, 빅데이터 관련된 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과 또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빠른 시점에 정말 라이트한 포지션에 영입하는 게 굉장히 HR팀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앞으로는 점점 더 이커머스 쪽 관련된 탤런트를 빨리 확보하는 게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으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슨하고 같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지사 채용 방식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좋은 인력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체이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어떤 루트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채용을 크게 보면은 공개 채용과 좀 수시 채용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이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그 주니어 헤드 카운트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니어 레벨은 좀 이제 파견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약직 포지션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경력직 채용은 수시 채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채용 채널은 링크드인, 그리고 피플앤잡, 그리고 다이슨 커리어 사이트, 이 세 개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슨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의 인플로이 레퍼럴 프로그램도 중요한 채용 채널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자분께서 오히려 인터뷰어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또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저희는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AI 면접의 툴을 활용한 면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의 인터뷰 준비를 잘 하는 것도 좋은 포지션을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AI 면접은 확실히 구직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도 전보다 더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야겠네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기업들이 주목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징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김동환 매니저님, 주로 재무나 금융권 관련 채용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구직자 특징은 사실은 뭐 다양한 분야에도 다 유니버설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최근 선호되는 인재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지, 또 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각광받는 그런 자격 요소나 뭐 요건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왜냐면 또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어떤 시장에 놓고 봤을 때 나는 제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또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좋은 후보자 분들을 또 그분들의 역량에는 이제 수요가 있는 또 기업으로 또 안내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코비드-19이 이제 어떤 직업 환경이나 커리어 마켓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문을 조사했었고, 이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가장 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가장 수요가 많았던 역량은 아무래도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워낙 좀 광범위한 범위의 이제 역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지원하시는 포지션과 아니 본인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사실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있고 각 단계에서 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니즈에 맞는 본인의 이제 역량과 경험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은 워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다 기업마다 그리고 포지션마다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커리어 마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그 기업에서의 수요와 그다음에 구직자의 공급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좋은 인재를 또 모셔와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 어떤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수요와 또 이제 기업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라던가 커리어 비전에 대한 또 공급, 사실 그 부분이 좀 양 사이드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갭을 줄이고 그 부분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가 좀 뭐 계속적인
그런 커리어 마켓에서의 고민이고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급성장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성장하는 그런 산업 그리고 그 급성장하는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조직이 지금 빨리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시대 이제 시기별 어떤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빨리빨리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헤드카운트들이 많이 오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좀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기회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있는 편이고, 그 외에 어떤 전통적인 좀 큰 조직,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조직인데 그쪽에서 만약에 신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새로운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좀 조직에는 좀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산업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재 채용 전문 기업의 담당자다운 그런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인재상과 함께 또 이제 그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쪽을 바라보면 더 이제 취업의 기회가 많을지 이런 쪽도 같이 조언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상혁 매니저님한테 질문할게요. 혹시 다이슨 코리아나 혹은 뭐 글로벌 다이슨 브랜드에서 선호되는 인재상을 지난번 웨비나에서 들었었는데 그 different, authentic and better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재 마인드셋에도 중점 맞춘 것 같은데 혹시 선호하는 기술이나 뭐 기타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진행한 채용에서 합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혹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있어서는 채용의 이제 그 형태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가 수시 채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명의 헤드 카운트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입 공채를 진행을 안 한다는 이유는 이미 그 포지션에 있어서 바로 그 롤을 테이크했을 때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원한다는 이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 명의 인재에게 기대하는 이제 바가 큰데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업도 한 명의 창업자가 우리 브랜드를 창업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브랜드의 이름이 된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우리의 기업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파이어니어링이라는 이제 개척자 정신이라는 게 올해부터 글로벌리 저희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개척자 정신이 정말 모든 걸 다 대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좀 본인을 셀링해야 될지를 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회사에서는 그 포지션을 레디니스가 잘 되어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더 엑스트라로 더 많은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인재를 또 동시에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 포지션에만 너무 석세스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좀 마인드셋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링이 좀 석세스가 됐던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본인만의 갖고 있는 인디비주얼 비전을 잘 쉐어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 요구하는 1차적인 거는 잡 디스크립션에서 요구하는 잡 리ኳ이어먼트 부분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잘 충족되고 있는 사람들인 걸 인터뷰에서 잘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높은 레벨의 포지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그런 비전을 잘 커뮤니케이트하고 이런 것이 특히 요즘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돋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소프트 스킬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구직 시장에서 저의 소프트 스킬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김동환 매니저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 스킬은 또 저도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이제 같이 팀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 부분도 이렇게 몸소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팀원분들과 이제 협업을 함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몸소 체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뭐 중요성을 뭐 정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이제 없는데, 사실 근데 이게 어떤 뭐 자격증이라던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굉장히 좀 퀀터티브한 그 스킬일 수 있는데, 사실 소프트 스킬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뭐 퀄리테이티브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뭐 되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 증빙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후보자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소프트 스킬이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어떤 레퍼런스 체크를 했을 때 굉장히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경청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경청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이제 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한 제스처를 많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나만의 좀 어썸션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액티브한 리스닝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본인의 이제 경험치에 비추어서 어썸션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썸션을 좀 최대한 줄이고 그 상황에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어썸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방법론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이분이 인턴십 경험이든 아니면 주니어 분들이더라도 뭐 인턴십이나 아니면 어찌됐든 좀 이분과 협업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뭐 레퍼런스 체크 형태로 해서 이분의 어떤 협업 스킬이라던가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거에 대한, 아니면 테크니컬 스킬에 대한 역량,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내러티브를 더할 수 있으면 사실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어필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레디빌리티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 링크드인 프로파일에서 사실 레퍼런스 같은 것도 미리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주니어 레벨이냐 또 실무 레벨이냐 또 시니어 레벨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시니어 레벨도 요즘에는 그 및 360도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라인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분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본인의 라인 매니저 리포팅 해야 되는 대상과 또 본인의 리포팅을 받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 전달을 이제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에 이제 조금 커뮤니케이션에서 화두로 좀 대두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엠퍼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엠퍼티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실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아니면 본인 라인 매니저나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기억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기억이라는 게 그 정보와 감정의 그 컨비네이션인 것 같아요.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어떠한 정서로 그런 것들을 전달했느냐 주고받았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얼마나 캐치를 해서 얼마나 좀 긍정적인 정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상형 매니저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기별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런 학생의 상황에서는 링크드인이나 SNS를 통해서 본인의 관심사 이런 아티클 같은 것도 쉐어를 하거나 포스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그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인더스트리에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팔로우로 좀 추가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그 히스토리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걸 또 하나의 에비던스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레주메를 서브미션 해야 되는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레주메가 본인의 입사 지원하는 그러니까 HR 레주메를 리뷰하는 HR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레주메의 소프트 스킬 장점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면 대면과 비대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레주메에서 말하는 그런 레주메 내용 자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는 내용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좋은 커뮤니케이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한다, 그리고 다른 애널리틱스 스킬이 뛰어나다, 모든 그런 소프트 스킬이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 레주메 상에서도 충분히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 관련된 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레주메 상에 좀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주메는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의 레퍼런스나 좀 레코멘데이션 받은 그런 좀 데이터나 레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 좀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활동 중에서 어워드나 어치먼트가 있으면 레주메에 잘 업데이트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주메는 내용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해야 되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이제 유학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요로 하는 전공이나 잡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필요로 한 포지션이 많이 있는데 인터뷰 전이나 인터뷰 중간에 그거를 제출을 안 하고 쉐어 안 하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인터뷰어분에게 쉐어를 하면 굉장히 큰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서 각 단계에 맞춰서 잘 레주메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또 포지션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도 업데이트를 미리 해 두시면 나중에 그런 본인의 소프트 스킬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레주메랑 포트폴리오 이런 데 잘 나타나 있나, 혹은 레퍼런스 체크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국을 비롯한 해외 석박사 과정이나 외국계로의 경력 이직에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영국을 포함한 그런 석박사 학위를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에 외국계 취업에서 갖는 베네핏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참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먼저 김동환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국을 포함한 어떤 해외 석박사 취득할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학을 하시는 국가에서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산업에서의 좀 강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이나 비즈니스 측면 아니면 어떤 특정 프랙티스에 있어서 좀 선진적인 부분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이제 허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금융산업 안에서도 뭐 제가 이제 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뭐 오디시라던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관련 어떤 그 금융 트랜잭션에 있어서의 조금 허수라던가 아니면 좀 잘못된 데이터들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고도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프랙티스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어쨌든 현지로 이제 공부를 하시러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액세스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어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단순히 이제 비단 금융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는 그 학교마다 또 약간 그 어떤 학문 분야에 있어서의 강점이 다 다르니까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지원하시고 이제 입학 허가를 받으신 학교에서의 어떤 이제 그 아카데믹한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의 기업인데 만약에 이제 뭐 영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학하신 국가에 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를 그 법인이 있는데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했을 때 또 이제 해당 국가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유학하신 국가에서 이제 본사가 그 국가에 있고 한국에 이제 진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또 그 본사와 이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쪽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또 공부하시는 부분과 공부하시는 기관 그것에 대한 강점을 좀 잘 분석하셔가지고 레주메나 이런 부분들 잘 녹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상형 매니저님한테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제 현지 나라에서 특히 저희 영국 같은 경우에선 영국에 대한 컬처라든지 그 나라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그 로컬 현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도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컬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플러스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특히나 모든 다국적 기업에서의 가장 많이 키워드로 꼽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라는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그게 젠더에 있어서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학력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다양성을 오픈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그리고 현지에서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건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더 어울렸다는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좋은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참여하시고 정말 다양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유학생활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최대한 많은 교류를 얻고 많은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시는 게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기존 이제 선배들과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선배들과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도 사회에 진출해서 나와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사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유학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두 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회사에서 해외 대학원 출신들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그러면 혹시 뭐, 만약에 그것을 만족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해외 대학원 학위 취득자한테 혹은 취득 예정자한테 주실 조언이 있을지, 이상형 매니저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네. 회사에서 이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포지션은 특히나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역량도 계속적으로 이제 갖추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역발상으로 반대로 좀 생각하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유학을 하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한다라고 골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최초의 이제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고 가고 싶은 이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골을 세우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역으로 여러분이 궁극적인 커리어 골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역으로 반대로 한번 골을 좀 나눠서 브레이크다운하고 좀 딥다이브해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는 그런 골 세팅이 조금 더 네, 명확하게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학 생활에서 가장 또 큰 강점이라는 게 이제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런 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다녔을 때 좀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학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졸업한 선배나 학교의 동기분들과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뭐 비공식적인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또 링크드인의 또 퍼스널 브랜딩에도 관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지 좀 더 그런 유학 생활의 노력이 극대화돼서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액션 포인트까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김동환 매니저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계시는 그러니까 유학을 어떤 아카데미아 씬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경우에 뭐 석박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그런 그 비교 분석학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단순히 어떤 그 학계로 진출하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학문 분야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인트레스트를 좀 정하셨으면 사실 그 부분을 유학하시는 국가에서의 어떤 프랙티스나 베네핏 아니면 어떤 특이 포인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양쪽으로 다 가져가셔야지 그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한쪽에 대해 측면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한계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국가에서의 어떤 새로운 프랙티스나 방법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만 설명해 줄 수 있어도 사실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춰서 조금 이제 지식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유학생분들은 어떤 그 글로벌 그 커뮤니티와 또 이제 한국 간의 어떤 리에종 역할을 하시는 거고, 뭐 리에종 아니면 민간 어떤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좀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이거를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국한시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현지에서 만약에 해외 인턴십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을 이제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인이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그런 비즈니스 뭐 니즈라던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어떤 산업 분석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할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에서의 어떤 뭐 비즈니스 그런 뭐 프랙티스라던가 이제 그 국가에서의 어떤 인더스트리 상황,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분야를 좀 잘 셋업을 하셨으면은 선택하셨으면은 이제 그 양쪽에서의 좀 균형된 좀 뭐 인사이트와 지식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하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그 두 분의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조언이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게 너무 느껴지고요. 이번에는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참가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10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는 분인데 대표적인 영국 기업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도 신입 프로 지원 가능한지, 구인 수요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이분이 이게 다른 분이셨구나. 의료 분야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가를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네요. 외국계 회사에도 신입으로 지원 가능한지, 구인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이상형 매니저님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비영리 이제 NGO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신입 포지션으로 구직을 희망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질문이었어요. 죄송해요. 두 분이 다른 분이었는데 하나로 읽었네요. 네네. 그냥 이제 외국계 회사에도 신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구인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외국계 기업에서 커리어를 첫 시작을 할 때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 신입 자체를 대부분이 계약직 그 중에서도 파견 형태의 계약으로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있어요. 헤드카운트로 워낙 승인을 받는 게 로컬 코리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본사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엔트리 레벨의 잡은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그분의 성과에 따라서 좀 추후 오퍼튜니티를 좀 제공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그 기업과 인연을 맺고 발을 좀 들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문을 두드리고 인연을 맺으면 충분히 잘 커리어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 그래서 영국의 글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다이슨이 아닐까. 네. 네, 듣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아, 몇 년 전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옥시 사태 있잖아요. 네, 그 알비라고 하는 그 회사도 영국계 기업이고 그렇군요. 영국계 기업도 많이 좀 진출을 되어 있는데 좀 그래서 어느 나라 기업이다 그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미국계 기업에 있다가 처음으로 다이슨 오면서 영국 기업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이슨이 제일 유명하죠.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짧은 경력에 대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경력직의 경우는 특히 퇴사 사유가 이제 그거를 잘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환 매니저님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좋은 방식은 저는 뭐 정직하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긴 한데 이거를 사실은 뭐 어떤 메이크업 스토리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너무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그게 오히려 좀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근데 거기에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어떤 퇴사를 결정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했고 또 상황적인 요소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인지를 해서 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 퇴사 결정을 이제 하셨는지에 대해서 풀어내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뭐 짧게 다녔다 안 다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인터뷰 과정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서류 이제 심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 분들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뭐 만약에 또 지원서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한 회사에서 짧게 있었던 분들을 오히려 그냥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냥 또 커트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그 깊은 고민을 이제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막 스토리를 끌어내려고 이런 것보다 좀 이제 진솔하게 본인이 이제 했던 경험들, 왜 그런 결정했는지 이런 걸 네. 생각하는 게, 설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러닝 포인트를 잡아서 네.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너무 또 근데 그 퇴사에 대한 사유가 조직에 있다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팀원이나 아니면 같은 팀에 있던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있다라고 해서 100% 그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원인을 특정 조직에게 전가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본인이 좀 러닝 포인트로 잡았던 그러니까 레슨 런 한 거는 뭔지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휴직 기간이 좀 긴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그 직업 간의 뭐 그런 휴직 기간이나 혹은 갭이어 이런 게 길 경우에는 면접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CV에 미리 언급을 해주는 게 나을지,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알바도 하고 프리랜싱 일도 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는 게 효율적일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그 의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형 매니저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휴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레주메에 꼭 언급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지만 이제 레주메라는 게 어쨌든 레주메 스크리닝 서류 단계에서의 그 프로세스이잖아요. 예, 그 결과가 이 휴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스크리닝하는 입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서류 통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굳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 허위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접에 들어가서는 아마 이제 질문을 하겠죠. 인터뷰어 분께서 이 과정에 본인 커리어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무조건 좀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휴직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좀 가족 때문에, 패밀리 때문에 뭐 휴직을 한 걸 수도 있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휴직도 있고, 자기 개발의 목적도 있는데, 그 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하이어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컨선되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또 그런 휴직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사실상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휴직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휴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임프루브가 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거를 사실 잘 설명할 수 있고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내 스스로는 정말 내가 떳떳하고 많이 배웠는데 그 인터뷰 답변에 그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못하면 그게 이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되게 안타까울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인터뷰를 통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거의 끝나는 무렵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30대 중반이고 그 영국 석사 후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는 많은데 현실적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한국에서는 지금 이 나이에 신입으로 입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는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김도하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또 이런 경력직 이직을 많이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근데 뭐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저희 회사의 후보자로 이제 왔었다가 오퍼를 받은 경우인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저도 이제 꽤 나이가 있었음에도 신입으로 출발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어느 정도 다른 인더스트리에서의 경험이 있고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또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뭐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프레퍼런스에 있어서 너무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약간 내 밑에 두고 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쨌든 또 계속해서 이제 조직에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은 또 피어 레벨 분들과의 어떤 이분들과의 좀 밍글링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컨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직에서 좀 어떤 컨선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준다거나 해명을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고 이제 또 본인 경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신 연사님들께 채팅창으로 특히 감사 인사랑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예요.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을 지켜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두 분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질문과 감사 인사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약속하지만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댓글에
대댓글로 이제 당첨 메시지가 올라올 건데요.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안내에 따라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영국 유학 관련의 최신 정보, 행사 소식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저희 작성한 글에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을 클릭하시면 이제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7번째 세션에 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10분 후에는 2번째 세션에서 이제 주한영국문화의 어학원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학원 취직 인터뷰 면접 팁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